행안부 장관님께 지방세 특례법 22조 관련돼서 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용판 의원님 개정안 검토보고 보면 작년에 지방세 특례제한법 심사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에 그 논의를 일몰기한이 다가오는 올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4건의 개정안 중에 김도읍 의원님 안을 상정한 법안 소위 회의록을 보면 감면 대상에 대한 복지부의 데이터 정리가 되지 않아서 어려우니 일몰기한 도래할 때까지 정리해서 제도를 설계하겠다라고 정부 측 의견이 남아 있습니다. 22년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복지부 데이터가 정리가 될 테니 행안부에서도 감면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명확하게 좀 입장을 정리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했는데 장관님 알고 계시죠?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2020년 1월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랑 시행령 개정으로 면세 대상이었던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법인으로 좁혀지면서 이전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감면받던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들이 갑작스럽게 좀 면세 기간에서 탈락하게 되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에서 개정에서 불구하고 사실 행안부에서 이에 대한 집행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 혹은 지침도 내리지 않아서 지자체별로 소급 적용을 하냐 마냐도 막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들이 각자 알아서 지자체들이랑 실랑이를 막 벌이는 일들도 벌어지고요. 이 서울의 한 센터는 2016년치까지 소급 적용을 돼가지고 1억 3천의 세금을 갑자기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취소를 받아냈다고 하고, 다른 한 곳은 소급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억 1천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정된 법 집행에 있어서 명확한 적용 요령 지침을 송부하지 않아서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들이 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준 것은 제가 국정감사에서 좀 따로 질문하도록 하고요. 이게 법안 심사 1소위에서 이제 이 법안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될 텐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감면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 시설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네, 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지난번 개정으로 주민세 부과에 혼란을 겪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들이 좀 원활하게 복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좀 많이 힘써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행안부에 물어봤는데 아직도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좀 책임 회피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물어보니까 분명하게 이게 일몰기한 다가오고 또 이번에 꼭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니만큼 이제는 보건복지부에게 데이터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책임 회피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에서 명확하게 사회복지 법인으로 좁혀졌던 이 사회복지 시설의 대상을 확대하는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행안위의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안건을 논의하실 때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시설들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존경하는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관련된 내용 법안들 발의하셨으니까 많이 잘 검토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이번에 권성동 의원님이 발의한 안이 오늘 상정이 됐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정기국회 내에 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님이 발의한 안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라거나 여성 정책, 젠더 정책, 성평등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완전히 날리겠다는 개정안이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네, 행정안전부에서 내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그런 식으로 나오진 않겠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은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법안이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제발 빠르게 좀 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